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으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당대표의 고치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종인 빼고 극약 승부수, 오늘 저희가 선정한 1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를 2달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면서 선거 대책을 실무형 조직으로 바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선거판에서 통용되는 김종인 매직 없이 본인 중심으로 새 판을 짠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알게 받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후보의 저 말 그대로입니다.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이다.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오롯이 제 탓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한다. 이동현 의원님. 네네. 선거 2달 앞두고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네요. 위기에 빠진 윤석열 후보가 판을 크게 흔드는 이제 충격요법을 한번 써본 거죠. 예. 지난 단 보름 사이입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윤 후보가 보름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죠. 그럼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 가지 그 원인을 스스로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당. 예. 근데 본인은 오늘 사과했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이미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남은 건 당인데 당은 내분과 이제 선대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거라고 보고 선대위를 이제 해체 수준으로 소형화하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자면 개혁을 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선대위를 굉장히 줄이는 걸로 이제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 결국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한 거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관련해서는 김종인 매직이라는 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한 달 동안 한 거 보니까 어떤 성과가 별로 없더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에서 분란을 조정하는데 제대로 역할도 못 하더라.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여기서 결별을 하자. 특히 어제 오늘 예. 그제 사이에 내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무슨 여러 가지 윤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초재선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지만 예. 한 번은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지켜보자 이런 방향으로 일단은 마무리할 가능성도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극약 승부수. 정명 의원님. 묘책일지, 묘수일지, 패착일지 벌써부터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 선대위 계셨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꽤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자정 무렵에 이제 이 소식을 확정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처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선대위가 갈 것인지 걱정 반, 뭐 기대 반이었는데요. 예.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권영세 이제 새로운 본부장께서 그 이제 이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서 나갈 건지를 서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어떤 플랜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잘 돼서 이제 그 안착이 잘 될 수 있는, 착륙이 아주 순조롭게 돼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그리고 화합하면서 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어찌 됐든 이게 판을 깨서 예. 이 표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하.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많은 사람들의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개인적으로 뭐 혹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세판 짜기가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좀 불안하다. 이런 시각이 좀 있으신 것 같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선대위 개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11시에 열었고 바로 이어서 올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에 곧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네. 어쨌든 이제 나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선거를 치렀던 두 사람 만나서 서울 민심, 부산 민심 듣겠다. 뭐 이렇게 여러 행보를 좀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60여일 남았는데 소위 3일부터 5일까지 선대위 혼란한 상황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쏟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공식 행보를 통해서 당이 혼란과 혼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려고 저렇게 공식 행보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나온 내용은 그런 거예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겠다. 제가 볼 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랑은 거리를 두겠다. 세 번째로는 슬림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명 선대본부를 얘기했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뭐냐면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지율 하락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언 실수, 준비 부족, 그다음에 부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인데,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 이 얘기가 더 핵심이다.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는 건 뭐 보궐선거에서 승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것들을 환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땐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은 윤석열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궁극적인 본인의 내용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있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그제 어제 있었던 일들 저희가 차분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30여 분간의 기자회견에선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이 꽤 쏟아졌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별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너무 커서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그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저께 됐고, 오늘 또 아침에 전화도 드렸고, 감사 전화와 또 앞으로 많은 조언 이런 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조언들을 수용을 해서 그게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신 거지,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권성동 사무총장과 서초동 자택에서 회동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중진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빼고 가자, 선대위 세판 짜자, 이런 마음을 굳혔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비슷한 시간대 김종인 위원장은 이른바 김종인 계라고 불리는 금태섭, 김근식, 정태근 이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여기서 뭐 윤석열 후보가 바로 연락이 안 오고 좀 고민이 깊어지는 듯하니까 아마 그 취지를 읽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이렇게 한탄했다라는 보도까지 이렇게 전날 밤에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결국 나는 배우만 하라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뭐 윤석열 후보 고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요. 예. 상당히 장고 끝에 그 정수, 올바른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 레드라인을 저는 넘었다. 이래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패싱하고 선대위를 개편하겠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대위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태양이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태양의 동의도 없이 패싱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개편하겠다? 이게 쿠데타입니다. 이게 쿠데타예요. 따라서 이제 그 뭐 김종인 위원장은 쿠데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패싱한 게 문제고요. 예. 두 번째, 모든 이게 연출과 기획은 내가 할 테니까 연기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어느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찍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도 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써주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이게 허수아비 꼭두가시인데 누가 찍겠어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원고 누가 써줄 겁니까? 그때는 이게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판단으로 메시지 하나 못 내는 이런 무능한 바보 프레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연기만 해달라. 이거는 이제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고요. 예. 이게 바로 상황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 상황 이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장고 끝에 아마 이제 저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가지고 결별의 수순 간 거 이게 아주 잘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 어젯밤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뭐 소위 말해서 이번 선거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했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33일 만에 국민의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여러 취재진 앞에서 김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좀 길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 개편하자고 하는 건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 무슨 뭐 쿠데타를 했느니 무슨 뭐 상황이니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쿠데타를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을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나 이해는 없을 거예요. 다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러는 사람들이지. 기자회견 30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님께 전화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후보는 인사실에 전화 온 거지 뭘 특별한 얘기가 있어? 조언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내가 두고 봐야 알지. 내가 별로 조언해줄 것도 없어. 제 3자가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는 거지. 예. 뜻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쿠데타나 더 이상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 그 기자회견 30분 전쯤인가요? 인사실에 전화 왔었다. 제3자다. 이제 별로 조연할 것 없다. 격앙됐다가 씁쓸한 뭐 뉘앙스도 좀 읽혀지고요. 김종인 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서 그 정도 정치력이면 나와 함께 못한다라는 표현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 그 중요한 선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중도에 낙마를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그 실망감이 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발언하는 걸 보면은 그 예상보다 그 반발의 수위는 뭐 상당히 그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약간 갈등이 있을 때 그 기자들에게 뭐 덜커트 하면은 그 주접을 떤다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거에 비하면은 예. 상당히 그냥 그 굉장히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설명을 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계속 조언을 바란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는 말이 그 고왔는데 오는 말이 또 곱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적절하게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거에서 마음을 다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나 이제 윤석열 그 후보와 그 핵심 측근들이 보기에는
과거의 그 김종인 위원장에 비하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그 예전에 그 통찰력이라든지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좀 떨어졌던 거는 아닌가? 지난 한 달간의 어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 그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기대에 못 미쳤던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모든 그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윤 후보에 미룬다거나 아니면 뭐 연기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준석 후보와 뭐 그 요즘 하는 말로 깐부가 돼서 윤석열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모든 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이제 감수해야 되니까 앞으로 달라진 그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김종인 없는 선대위 그리고 홀로 서기에 그 시작한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느냐 앞으로 그 하루 이틀 또 일주일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정치적으로는 함께 못한다라는 발언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리 욕심하지 말고 이해관계 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에 동의하세요? 선대위 안에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냥 김종인 위원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이 뭐 공천을 받아서 뭐 국회에 가거나 무슨 지방선거에 나가거나 뭐 그러실 거 아니시니까 무슨 직책을 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조직이라는 건 다 내가 열심히 도우면 나중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떠나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도 우리 유도훈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뭐냐면 그 수위가 그 말씀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대목은 뭐였냐면 별의 순간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좀 딱 와 닿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는 좀 있으시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끼고 계신다라는 걸 그냥 제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하고 달라지셨다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전 같지 않으시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전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시지 않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처음부터 본인이 원했던 그 선대위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빔밥 같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위원장님의 도움이 있으면 또 도움이 필요하면 후보께서 또 얘기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선대위 아니라든 밖에서도 도우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희망을 가미하신 건 아닌지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은 1년 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는데요. 저희가 과거 화면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까 정미영 의원님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마음을 다 걷어들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김종욱 교수님. 앞서 김종인 위원장 했던 말 중에 저런 정치 판단력 같은 사람과 함께 못한다 혹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결국 이른바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들 네. 둘러싸여서 모든 판단을 잘 못한다 뭐 이런 판단인 겁니까?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게 한 번밖에 안 오는 건데 그걸 놓쳤다고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강력하게 전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말에 예를 들면 강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이 지금 3라운드입니다. 제 1라운드가 이준석 당대표가 태업을 하면서 울산에서 봉합을 했죠. 이때 소위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합류를 하게 됐던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2라운드는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에 사퇴를 했었고요. 내분과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핵관을 쳐내는 방식을 통해서 선대위 개편을 얘기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윤핵관 대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이 세력 간의 싸움들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들에게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3라운드의 싸움의 결과는 윤핵관이 승리한 거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가 2시간 동안 6시부터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 대부분 다 결정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예. 뭐라고 했냐면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날 뭐라고 예. 했냐면 가서 위원장님이 다 해주시면 자기는 지방으로 뛰기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메모드 선대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정치 능력을 부정한 거잖아요. 저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능력도 부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소위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의 최대 난제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떠나게 됐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